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장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되겠다.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네요. 열심히 정리해야 되겠죠. x-2의 제곱 완전 제곱 만들 때 4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8i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할 때 16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k 이항시키면 되겠고요. 뒤쪽 정리할 때 이 부분들이 우리가 r제곱이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20-k 나온 부분들이 0보다 큰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k값이 20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만족해주는 최대 정수다 그러려면 얼마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19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열심히 일반형 형태를 좀 정리해서 표준형 형태의 원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그 절차를 질문 던지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또 확실하게 또 이론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a제곱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을 쫙 했습니다. 자, 그럼 이동한 점. 그럼 열심히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동한 결과를 좀 써보면 되겠죠. x좌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써주면 되겠고 y좌표는 a제곱에다가 더하기 3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 이 부분들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좌표에다가 a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6에다가 a-1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열심히 정리해야 되는데 6a 이용해서 마이너스 6a 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플러스 9 되면 처리가 되겠죠. a-3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그런 형태니까 a 값은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좌표 평행 이동한 부분들이니까요.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정확하게 좀 대입을 좀 잘 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 점을 위점 a, b를 지나는 접선의 길이가 2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접선의 길이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를 지나니까요.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입니다. 라는 뭐 원에 있는 점이니까 관계식 하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접선의 길이가 2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원의 집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그러면 이제 by는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곳에서 기울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기울기가 2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b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좀 대입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4b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입니다.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b제곱이니까 b제곱은 3이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b제곱이 3이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제곱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는 건가요?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둘 제곱을 뭐 열심히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니까 뭐 열심히 곱하기 해서 3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뭐 접선의 방식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가 뭐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죠. 연결고리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데 접선의 방식을 좀 만들 줄 알아야 되겠고요. 접선의 방식 공식 거의 뭐 공식처럼 써가는 내용이 되겠고 이때 이제 기울기가 2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기울기 이렇게 이곳에서 유도해 가면 뭐 자연스럽게 연립 방정식 형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살펴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것을 C1, C1을 또 X축에도 대칭으로 C2 이렇게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C2가 또 직선에 접한다. 해야 될 절차가 많은데 자, 원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심의 변화만 잘 관찰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들 원점 대칭 이동해서 부호를 좀 열심히 바꿔서 1,-3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고요. 나온 결과를 이번에는 또 X축 대칭한다. Y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1,3에서 최종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반지름 루트 10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부분들이 뭐 직선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다음 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문제를 또 풀이하라 이런 뜻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점과 직선 거리 요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또 진행하면 되겠죠. 뭐 무슨 얘기냐? 원에서 뭐 이렇게 직선 접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다 이런 걸 이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직선 방식 놓고요. 중심좌표 우리가 이제 1,3 열심히 구했으니까 거리를 잘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3제곱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3을 대입해주면 와우 지워지는데요. k 절대값 되겠다. 반지름 루트 20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k 절대값이 10을 곱하기 해주니까 10 루트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양수 k를 구하라. 그러면 10 루트 1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을 잘 지켜가면 되죠. 중심의 변화를 좀 살펴가면 되겠다 뜻이 되겠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역시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요소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이제 바른 풀이법을 좀 이끌어내면요 무난히 풀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직선을 x축으로 평이동한 후 y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한다. 차분히 뭐 하나씩 좀 처리를 해달라 뭐 이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이 x자리에 x-를 처리해가면 되겠죠. 자,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양 옆으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5 만들면 되겠고요. 이 다음은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보호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 부분들이 이제 2,k를 지난다 됐나요? 그럼 뭐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3k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k는 9해서 k 값은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상수 k 구하라 3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뭐 절차 시키는 대로 좀 한 거죠. 뭐 평행 이동하고 그다음 대칭 이동하고 점 지난다 대입하고 절차를 그대로 뭐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좀 평상시에 연습한 실력 발휘를 딱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1,3을 지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직선을 좀 관찰해 봤는데 평행이 있겠네요. 평행 이렇게 되겠죠. 평행인 곳에 동시에 좀 접해야 되게 되면 안쪽에다 원을 이렇게 좀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중심 부분들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유지가 될 거니까 2x 되겠고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중심이 이제 이 가운데 선 부분을 좀 지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야 뭐 중심 좌표를 a,2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처리를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문자가 좀 두 개가 되면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3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호, x a에다 1, 오, 이 부분들이 뭐 중심이 지나는 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 두 원 사이의 거리? 갑자기 좀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원이 좀 이렇게, 그죠? 여기 지나게 되면 여기 지나는 원이, 이 부분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뭐 다른 곳에 있다면 원을 뭐 겹치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외접하는 형태로 그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지름에서 뭐 지름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곧 지름 길이가 되겠죠. 호호, 이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니까 이제 지름 길이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문제로 갑자기 문제가 좀 싹 바뀌었습니다. y는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도 좌표를 좀 아름다운 거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위쪽에서 x에다가 뭐 가령 2를 대입해주면 y 값이 0 되는 거니까 2,0 해가지고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형태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2x-y 플러스 6은 제로 놓고요. 루트 여기가 그러면은 4 더하기 1 처리해 주겠고 이 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니까 4에 10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유리화를 하게 될 때 5가 약분되면은 2 남고 2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됐습니까? 2 루트 5 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지름이 되겠고 지름이 곧 중심 사이 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주어질 때는 이게 중심이 지나는 부분인 줄 몰랐으니까 좀 살짝 좀 산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긴장했는데 역시 중심이 지나는 선을 좀 잘 만들어 놓길 잘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뜻 파악을 하니까 조금 쉬운 풀이가 되는데 뜻 파악이 좀 잘 안 됐다면요 산수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제가
쭉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 이게 좀 중심이 지나는 부분들을 먼저 구해간 거죠. 평행인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좀 캐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2 유지해 가면서 마이너스하고 6 해서 거기에 절반 형태를 딱 지나가는 중심 지나는 선. 그래서 이제 중심 좌표 만들어 놓고 풀이를 진행하려고 봤더니 1,3이 하하 좀 우리가 좀 지나는 선이니까 그러면 둘이 또 이제 중심 사이 거리라는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외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귀결돼가는 그 과정. 됐습니까? 정확하게 주어진 상황 이해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이해하는데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점과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4,6이 있고 6,3이 있고 y축에 있는 점에서 거리 이제 구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거리 최소 이렇게 처리될 때는 한 점을 제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직선거리로 갈 때 이런 형태가 이제 프리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A점을 대칭 한번 해볼까요? A점 Y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X보가 밖에서 마이너스 4,6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B점 좌표는 6,3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A 프라임 B 길이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자, 루트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0제곱에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0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니까 109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프리의 키포인트 Y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리합 이렇게 자, 지금 요 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진 거죠. A 프라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대칭에서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키포인트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가면서 7번 마무리합니다. 원의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가 되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C의 점 P에서의 접선이 4,K를 지날 때 상수 K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 좀 살펴봐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5에서 16을 이렇게 빼는 거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원 주어져 있고 중심 좌표가 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요게 이제 사란 부분들이 아주 재미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게 되면 이 길이가 지금 중심자 표현하면서 5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3 이렇게 처리된 거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여기가 4가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점 P라는 부분들은 바로 접점이 된다는 사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아주 좀 재미난 특징이 있는 그런 형태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접선이라고 했는데요. 야, 여기 각도 이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 좌표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4,k다 x에다가 4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y 값은 자연스럽게 x 값이 4가 되게 되면 y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 3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이게 그냥 아무 점이나 찍어서 접선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도형적으로 이렇게 특징 있는 점들을 좀 표현해 간 거니까 이게 도형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합 원소가 좀 있는데 원소가 3개죠. 와, 이런 기호를 포함한 원소, 이래라는 원소, 정상적인 원소. 와, 요거 이제 집합 기호까지 포함해서 원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놔야 되는데 결국은 기호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고 이건 부분 집합 표현에 가니까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대신 좀 주의를 기해야 될 거는요. 와, 요 기호가 이제 공집합 기호인데 와, 이 부분들은 원소 형태로도 존재하니까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1은 또 당연히 원소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방금 전에 나왔던 요 원소에다가 집합 표시란 거니까 부분 집합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이 기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요거 이제 원소 기호를 써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5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원소가 당연히 안 되겠죠. 기호 사용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집합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들이 원소인지를 판단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아니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라는 얘기죠. 자, A 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자, 요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x-3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자, 이걸 이제 풀어서 x 즉 근이 a 집합의 원소가 되겠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2하고 3이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다음 b 집합은 6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3, 6 해서 이제 놓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에서 좀 열심히 좀 풀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은 자, x라는 걸 구해가야 되는데 x는 이제 b의 부분 집합인데 a라는 집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 3이라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이렇게 해서 개수를 구해가는데 우리가 이제 카운팅 할 수 있는 것은 1하고 6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카운팅 할 수 있는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집합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좀 표시하고 우리가 구해가는 것이 부분집합 개수다라는 사실 명확하게 좀 잘 알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부분집합 개수 구해갈 때는요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2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들이 있죠. 뭐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들 정확하게 잘 체킹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살펴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AK 집합, 와, 범위 형태로 쭉 나타내 주는데요.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자, 일단 뭐 집합들을 좀 알아봐야 되면 A1부터 좀 알아보면 되죠. A1 하게 되면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범위가 1부터 그럼 수직선에 좀 나타내 볼까요? 1부터 이렇게 처리해서 1을 대입해 주면 12에다가 그럼 20이 됩니까? 12에다가 2를 8을 더하니까 20이 되겠죠. 20 이런 형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집합이 딱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A2 집합 이런 걸 알아보면 또 어떻게 되나? 2를 대입하니까 8에다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4에다가 와 그럼 24에다가 30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뭐 교집합이 되겠죠. 뭐 교집합이 중간에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범위가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교집합 생기는 부분들이 쭉 점점 오른쪽으로 갈 건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마지막 부분 K를 집어넣었을 때 교집합이 좀 생겨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4K-3 해서 쭉 해서 뭐 오른쪽에 가서 12K 플러스 8 처리될 텐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집합 부분이 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다면 4K-3 이 부분들이 2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K 결과가 2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K의 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4, 5, 20 되고 있고 4, 6, 24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5일 때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범위 표시되어 있을 때, 이렇게 뭐 교집합도 여러 개 되어 있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이제 뭐 집합을 좀 표시해가는 부분을 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좀 문자로 되어 있는 거 풀어가면서 저랑같이 풀면서요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으면서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7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는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위에 대해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조항이 내려졌습니다. 연산이 아주 좀 독특한데요. 연산을 하게 되면 A차 집합 B, 그 다음에 B차 집합 A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합쳐 놓는 B급진 부분이 해집합이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6, 7하고 1, 2, 4, 5 이렇게 처리됐을 때 펜 다이그램 형태로 좀 표시해가면 되는데 A 집합하고 B 집합 이렇게 펜 다이그램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 겹치는 문자가 뭐 있죠? 1, 2, 1, 2 겹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1, 2 부분들이 교집합 부분에 딱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 6, 7, 3, 6, 7 A 집합에 딱 있는 거겠고 B 집합에 4,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금친 형태니까 이런 모양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 5, 6, 7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 니은을 좀 풀어가려면요 이 지금 A 차집합 B 합 B 차집합 A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게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형태로 표현이 또 가능한 거죠. B 교집합 A 여집합. 그런데요 우리가 좀 연산은 이건 지금 A 연산 B인데 여집합 형태로 좀 들어가게 되면 요 각각 자리에 여집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여집합 교집합 요거는 다시 B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B 여집합, 교집합 A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전체에서 뭐 괄호만 바꿔놓은 거지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죠. 자,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연산 규칙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재미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좀 많은데요. 이거 왜 재미난 규칙일까요? 이 부분들은 A 연산
B 한 이 부분하고 B 연산 A 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서로 이제 뭐 차집합이 되어 있어서 뭐 성립 안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괄호를 서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서 이게 같아지는 차집합이 관여되어 있는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교환법칙이 좀 성립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결합법칙 이런 것도 좀 성립해가는 그런 아주 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칭 차집합 이런 형태로도 좀 많이 이해를 해서 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두 집합에도 포함했을 때 이렇게 좀 A 집합만 B 집합만 홀수번 되는 곳이 해집합이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서 풀어가도 좀 손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재미난 특징은 A 연산 A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집합에서 지금 같은 A 집합 그려놓게 되면 이제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결과는 공집합 이런 형태가 또 되는 그런 특징. 자, 그래서요 디귿은 이게 결합법칙 이런 부분들이 있죠. 교환법칙 이런 부분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양을 좀 보게 되면 A 연산 A 연산 A A가 뭐 세 번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B가 또 두 번 있었으니까 B 연산 B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B 연산 두 번 한다든지 A 연산 두 번 하게 되면 이제 공집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공집합 가지고 계산하면 또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A 연산 공집합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뭐 A만 있는 부분들 그러면 당연히 A 이렇게 형태에서 디귿도 이제 맞는 그런 이론 이런 형태로 좀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게 그럼 쉽게 좀 처리해 갈 때는 그냥 뭐 홀수 법칙 이런 식으로 좀 해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A 연산, B 연산, C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집합이 있을 때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좀 그려가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해집합을 표시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제 수식 나온 부분하고 C하고 이렇게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A만 있는 부분, B만 있는 부분 C만 있는 부분 이게 좀 다 세 집합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홀수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데 보면 세 집합이 모두 관여되는 거니까 세 번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홀수번 되는 부분들이 최종 해집합이 돼가는 이런 거로 좀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해서 풀이를 해도 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일명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그런 규칙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좀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낯설지만 이게 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 있는 패턴이니까요. 좀 학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 이런 거 좀 성립한다라는 사실들 이런 거 좀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홀수 법칙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얘기 좀 안 되고요. 홀수 법칙이란 말은 그냥 제가 그냥 홀수번 들어가는 거다라고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장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영화를 관람한 45명 중에서 공포영화를 관람한 학생 28명,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 26명, 공포영화 A, 공상과학 영화 B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공상과학 영화만 관람한 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처리됐을 때 공상과학 영화만 그러면 이제 B에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지면 좀 최대가 될까 이런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교집합 부분들이 좀 작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 교집합이 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A 합 B를 구해갔을 때 A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작아진다는 얘기 합집합이 좀 커져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합집합이 가장 크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45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자,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이런 형태일 때 교집합이 최소가 되겠고 이때 이제 차집합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최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때라는 사실을 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계산 자체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라고 돼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걸 지금 45에서 그냥 빼기 NA라고 해주면 되죠. A 집합을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B 집합 개수에서 A 교집합 B 개수를 뺀 부분들이 되는데 바로 요 부분들이 이게 이제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그런 개수가 돼가는 거니까 뭐 전체 집합 45에서 A 집합 그러면 뭐죠? 공포 영화니까 공포 영화 28명 요 부분 명수를 뺀 부분들이 최대값이 돼가는 그런 아주 재미난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뭐 B집합 대입해서 교집합까지 뭐 원소 개수를 구해서 처리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이 되는 건가요? 1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집합 관계 문제 풀어갈 때 뭐 중요한 특징이랄까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최대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걸 뭐 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 45가 될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차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처리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산에 있어서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그런 부분이요. 차집합 부분들을 비해서 뺀 부분들이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좀 이양시켜서 A 개수를 빼면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센스 있게 처리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되네요. 와우. 일단은 뭐 주어진 명제 자체가 좀 해석하기 불편하니까 P이면 Q이다. 일단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고요. 일단 이 부분들이 이제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대어로 놨으니까 뭐 참거짓 똑같을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P면 Q가 참이 될 때 이론이 P집합이 Q집합에 이렇게 쏙 포함되는 건데 요게 이제 정의 형태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요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포함이 안 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니까 P, Q 벤다이어그램 그려갈 때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녀석들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거짓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조사해야 될 녀석은 P 차집합 Q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습니까? 반례가 되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P 교집합 Q 교집합에 해당하는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의 자체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14번은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은 명제 루트 7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루트 7은 무리수니까요. 가나다의 알맞은 값을 구하라. 결론을 부정하여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니까 뭐 귀류법을 좀 알아보는 거죠.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뭐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루트 7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유리수다라고 해야겠죠. 유리수다라고 반대되는 형태로 좀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렇게 처리되니까 n분의 n 처리되어 있고 mn은 약분 더 이상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서로 소인 관계에 있는 자연수다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 좀 제곱을 하게 되면요. m제곱분 좀 좌측으로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7m제곱, n제곱은 7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제곱은 당연히 7 곱하기 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7이 배수가 되겠죠. 7이 배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게 좀 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n제곱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7의 배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7의 배수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돼서 뭐 이 부분들이 뭐 7k 제곱 되니까 당연히 또 뭐가 되죠? 약분하고 나타나면 또 7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7의 배수 이렇게 되게 되면 나에서 우리가 좀 서로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결론 부정해가지고 반대말 써놓고 쭉 알아봤더니 모순이 되더라. 그래서 원래 말이 맞다 해가는 증명법, 바로 귀리법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증명 형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유리수, 그다음 뭐 서로 소 이렇게 가야 되겠고 7이 배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증명 자체에서 뭐 제곱이 7이 배수가 될 거, 뭐 n도 7이 배수다. 그다음에 7k 대입해서 여기 좀 약분 과정이 좀 제대로 안 보여졌나요? 약분 되는 거죠. 7 약분돼서 m 제곱도 7k 제곱 돼서 됐죠? 이 부분들만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앞에 정의 형태로 좀 써져 있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귀류법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증명법이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위의 점, 뭐 A-5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은 4다. 뭐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걸 하는지 알겠는데 AB 플러스 3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 뭔가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위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의 생각에 좀 이렇게 좀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보입니다. 문자 형태가.
자, 3a를 만들려면 플러스 3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전개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15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드디어 이제, 보입니다. 보입니다. 와우. 와우, 이런 모양 보이죠? 이렇게 좀 이제 공통적인 모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지는 거군요. 자, a-5, b 플러스 3 처리되어 있고, 뒤에 이제 상수항 부분 좀 해결해 줘야 되겠죠. 1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이제 괄호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중간에 지금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이제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이게 좀 루트 씌울 필요가 없죠. 루트 안에서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냥 a 플러스 5, b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산술기합형을 쓴 겁니다. 그죠? 제곱 형태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들이 제곱한 부분들이 뭐 4라고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뭐 약분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주어진 요 값의 최대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2 더하기 13 이런 값보다 이제 그런 같다 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전체적인 답은 15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좀 설명하니까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풀이 할 때 주어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풀어져 써져 있으니까 이 관계가 이게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OB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전개했을 때 좀 생기는 부분들, 플러스 3에 이렇게 전개했을 때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부정방정식 풀이할 때처럼 이제 문자만 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모양하고 주어진 식하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여서 좀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 잘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복습을 통해서 이런 변형된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PQ 그 다음 R 확실하게 좀 나와 있죠. 자, 뭐 P는 뭐 더 이상 손댈 게 없군요. AB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근데, Q는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부분들은 좀 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A제곱 이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처리되겠고, 여기 뭐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절대값 AB 부분들이 AB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AB 곱 결과가 양수가 되면 똑같은 숫자인데 양수가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AB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호, 그렇다면요, P하고 Q는 결국 어떻게 된 거죠? 같은 집합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오호,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 병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는 거죠. A-B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거의 성립하는 거겠고요. A하고 B하고 같은 부분만 아니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살피게 되게 되면 P하고 Q는 좀 같게 되겠고, 그 다음에 R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집합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는데, P는 그럼 R이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작은 집합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살피죠? R은 P이기 위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R은 P이기 위한, 뭐 대우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R 집합이 더 큰 이런 형태니까 필요 조건이다.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Q하고 R 이렇게 돼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다. R 집합이 좀 더 이게 큰 거니까 이건 이제 충분 조건이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니은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문제 지금 됐을 때 뭐 화살표 방향의 이론이 좀 성립합니까? 뭐 이런 부분 형태가 아니라 아예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제가 좀 보여드렸죠. 집합의 포함 관계를 지금 확실하게 좀 안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뭐 포함 관계를 조사해가는 과정은 좀 살짝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방법들 좀 생각해가면서 좀 풀이법을 좀 약간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풀이법은 뭐죠?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요, 점이라는 것은 중심의 좌표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를 딱 구해갔을 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통해서 풀이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EX-Y A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원도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 마이너스. 근데 A가 원에도 있고 직선에도 있는 부분들이 아주 독특하군요. 그죠? 자, 이런 거 좀 잘 조절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루트 2제곱, 그러면 4에다가 1이니까 5분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대입해주면 2A에서 A를 빼니까 A가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반지름 길이가 이제 루트 5였으니까요.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데,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제 범위를 좀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겠고, 그럼 A 플러스 2 범위가 5하고 마이너스 5 이런 범위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최종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풀이법 자체가 정확하게 되면 즉 원하고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합니다라는 이 풀이법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좀 잘 돼 있으면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맞는 얘기인데 뭐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럽겠는데요. 근데 n제곱일 상태에서 n을 이렇게 증명하는 부분들은 차수를 낮춰가는 부분들은 사실 증명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그런 형태라서 증명이 좀 쉽지 않은데 뭐 증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증명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증명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때는 뭘 해야 되죠? 먼저 대우를 구하죠. 대우를 구하면 그러니까 대우를 뭐라고 써야 대우를 구하면 하면서 쓰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죠. 뭐 n이 자연수일 때 그다음 뭐가 되죠? 뭐 결론 부분들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n이 짝수이면 되면 되겠습니다. 짝수이면 그다음에 n 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n이 짝수이므로 n을 그럼 뭐라고 넣겠습니까? 2k라면 근데 이제 k에 좀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조건 있는 부분들 좀 메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k는 자연수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죠? n을 2k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n 제곱을 하게 되면 뭐 4k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n 제곱을 4k 제곱 그냥 쓰면 안 되고요. 2 곱하기 2k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뭐 그러면 좀 n 제곱도 짝수이다. 이런 형태를 좀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히 쓴다면요, n이 자연수니 뭐 k가 자연수니까 2k 제곱도 자연수 이런 부분들을 뭐 n 제곱이 짝수이다라고 쓰는 이 사이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을 채워서 하게 되면요, 주어진 대우 문제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해서 증명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대우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우의 역할. 원래 주어진 부분들 그냥 해석하기 좀 불편할 때 대우를 통해서 좀 다르게 좀 재해석을 해가겠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대우의 쓰임새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걸 또 증명해도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19번 증명법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장항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집합이 포함하게 해주면 이제 p 집합이 q 집합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k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와우, 요거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1하고 k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되죠? 뭐 영역 표시를 좀 이따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 해서 또 역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뭐 q 집합 역시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다 나타내주면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q 집합에 해당하는 건데 P집합이 이제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작은 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와우, 1이라는 숫자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K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P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뭐 K 값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만 집합 안에 쏙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최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대값은 1 되겠고 최소값을 구하라 하면 최소값은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영역, 범위 표시죠. 범위 표시가 뭐 인수분해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쭉쭉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장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죠? 이해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당연히 좀 갖춰가야 되겠고요. 뭐 앞에도 좀 이론적으로 좀 깔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그런 문제들 좀 복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